딸에게 보내는 편지. 웰빙 북 컬렉터 배유진. 올해 7살이 된 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던 네가 세상에 태어나 걷고 뛰고 유치원을 다니며 내년이면 벌써 학교에 간다니. 점점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너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앞으로 네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어떤 것에 끌리고 어떤 것에 겁을 낼까? 엄마는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지, 너는 그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하단다. 이제 곧 학교라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겠지? 그럴 너에게 엄마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7살인 네가 보기에는 지금의 엄마는 이미 그 자체로 큰 세계일 거야. 하지만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와 늘 같이 크고 있는 중이야. 너와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며 세상을 배워가고 있지. 지금 쓰는 이 글이 당장 너에게 쉽게 읽혀지거나 하진 않을지라도 어쩌면 나만의 언어나 단어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느 순간 네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이 글들을 곱씹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7살인 너에게 지금의 이 문장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애정어린 마음을 다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책이 좋았거든. 서점과 도서관 같은 책이 있는 공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 대신 소설책을 읽다가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 문학 작품 속 주인공에게 감정이입도 해보고 이야기 속 배경과 소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가며 읽었거든. 전공으로 영문학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 졸업 후에는 막연하게 서점이나 출판사 같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엄마는 많은 이들이 향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그렇게 벌써 10년이 흘러버렸어. 회사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단다. 그렇다고 엄마가 꿈을 포기했을까?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새로운 책을 만날 때 설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엄마의 꿈은 때로는 희미하게 가라앉아 있고 때로는 강렬하게 떠올랐지. 그리고 드디어 꿈에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10년간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단다. 엄마는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 회사에 다니면서 너를 돌보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주말마다 학교에 다니려고 하니 엄마는 일주일이 8일이었으면 내 몸이 2개라면 좋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도 자주 했단다. 하지만 미루지 않기로 했어.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 엄마는 새로운 학문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엄마의 세계를 넓히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네가 살아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는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을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 보기를 바라. 그것이 특정 직업이거나 학문, 문화일 수도 있고 사람, 나라, 책 등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겪어보면 자신의 취향, 적성, 재능에 대해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움부터한 방향성이 보일 거야.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불안하진 않을 거야. 잠시 헤매고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한 엄마를 보며 너 또한 용기를 가지면 좋겠어. 마음에 품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꼭 쥐고 있으렴. 당장 이루지 못할 꿈이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 엄마가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줄게. 온 세상이 너를 도와줄 거란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엄마를 응원해 주겠니? 엄마가 책을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 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된 것은 어쩌면 너 덕분일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태어나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처음이었던 엄마는 육아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 그때 엄마에게 있어서 책은 훌륭한 육아 도움이었단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고 나서 엄마는 많은 역할을 해내야 했어. 집에서는 너의 엄마이자 아빠의 아내,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 또 엄마는 며느리이자 딸이기도 하지. 모든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엄마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 직장인으로서 동료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웠고, 엄마로서는 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나의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엄마는 그러질 못했단다.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는 것 같은 생활이 계속되자 우울한 나날과 불면의 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때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으로부터 엄마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단다. 책에서 그러더구나.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완벽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행복을 갉아먹는다고 말이야. 책이 엄마에게 말을 걸고 엄마 편이 되어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때부터 엄마에게 있어서 책은 아주 효과가 좋은 심리 치료자가 되게 주었어.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먹듯이 엄마는 온 마음을 다해 책을 읽었어. 책 속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의 주인공을 만나면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며 안도감을 느꼈어. 책 속에서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듯한 문장을 만나면 엉킨 실타래 같던 감정들이 풀리는 느낌이었어.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얻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야. 책은 아빠와 대화를 할 때도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어. 같은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게 되어 결국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단다.
좋은 책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엄마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 이렇게 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단다. 엄마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은 책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퇴사를 결심하고 꿈을 찾아 떠나기로 했단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해. 책이 가진 매력이 정말 대단하지? 그래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애쓴단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야. 매일 잠들기 전에 너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에게 머물렀던 책은 어떤 형태로든 너 안에 남아있게 된단다. 앞으로 너의 삶에서 울림을 준 책들을 한 권씩 모아보렴. 너만의 책장에 모인 책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줄 거야. 네가 좋은 책을 많이 만나길. 삶의 한가운데서 무너지려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책이 너를 일으켜주길. 엄마에게 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번 주말에 엄마랑 손잡고 도서관에 놀러 가자.